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체코 국빈 방문이 국내외에서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당초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 수주를 위한 경제 외교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방문은 오히려 한국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500억 원이 넘는 국민 혈세를 들여 전용기를 타고 유럽까지 간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제 침체와 사회 갈등 등 산적한 국내 문제를 제쳐두고 해외여행을 택한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민은 실망해서 경멸과 조롱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마 김 여사가 해외여행 가자고 해서 계획했을까요? 부부 금실 과시하러요? 잠깐 여기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김 여사가 운도 좋지요. 때마침 김건희 특검법 의회 통과와 최근 김 여사의 황제 통치 행보 때문에 연일 터지는 비난 여론을 피하기엔 타이밍이 좋았습니다. 윤 대통령도 20%대의 사상 최저 지지율이란 여론조사가 발표되어 기분이 다운된 상태여서 기분 전환하기에는 딱 적절한 타이밍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둘의 처지가 우연히 해외 방문에 잘 맞아 떨어진 것은 부부가 운이 좋다는 겁니다. 그들이 국내 문제를 뒷전에 둔 국내의 주요 이슈들은 다 아시다시피 김건희 여사 특검, 최상병 특검, 김 여사 황제 행보, 경제 침체, 연금 개혁, 의료 파업 갈등, 대통령 지지율 최저 폭락 등입니다. 이런 이슈들을 해결해야 하는 시급한 상황에서 부부의 해외 방문이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 부부가 현안 문제들을 피하고 해외 동반 여행을 간 것처럼 비춰진 것입니다. 특히 김 여사에게는 혹시 명품백 쇼핑하러 간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습니다. 사실상 이번 여행은 부부가 현지까지 방문해서 처리해야 할 정도의 국가 사업도 아니고 또한 준비 없이 가서 얻은 성과가 너무 부실해서 이런 말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이번 방문이 핵심 성과라고 할 수 있는 MOU 체결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의 메모 수준에 그쳤다는 점에서 국가 간 정식 본계약을 하는 것도 아닌데 양해각서 정도로 대통령이 직접 현지를 방문할 만한 가치가 있었는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 여행은 대통령 본인과 김 여사의 국내 현안들을 피해 여론전환용 해외 방문 목적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내년 3월 원전 사업의 최종 계약 성사를 낙관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법적 분쟁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은 최종 계약서가 체결되기 전에는 확실한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외교 관례를 벗어난 발언으로 한국 측의 지나친 낙관론에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입니다. 다급해서 김치국부터 마시는 윤 대통령의 지나친 낙관은 다 된 것처럼 큰 소리치며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트린 지난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해외여행에 목맨 김 여사의 부산 엑스포 시즌2라는 말도 있습니다. 재작년 폴란드 원전 수주도 확정처럼 낙관하다가 결국은 똑같은 이유로 미국 웨스팅하우스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웨스팅하우스는 폴란드에 이어 불가리아 원전까지 수주하였습니다. 결코 만만하게 볼 상대가 아니며 분쟁 해결도 낙관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파벨 대통령은 그 문제가 성공적으로 해결되리라고 믿지만 어떤 나쁜 시나리오도 물론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계약이 불발되면 결과적으로 이번 방문은 국민 혈세를 낭비한 부부 동반 해외여행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체코 방문 대신에 귀중한 시간을 차라리 쿼드 정상회의,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정상회의의 옵서버로라도 참가하여 북핵을 규탄하고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선언에 동참했어야 했습니다. 체코 방문은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외교 실패라고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 대형 사고가 터져서 부부 해외 나들이도 완전히 빗발했습니다. 창피하게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이 체코 현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국제적 망신으로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체코의 주요 일간지 블레스크는 김 여사의 재산세 체납, 논문 표절, 주가 조작 의혹 등을 상세히 다루며
한국 대통령 부부의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가 약 10억 원, 체코화폐로 1,700만 코루나의 부당 이득을 얻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심지어 한국 국가 원수가 사기꾼을 곁에 두고 있나? 라는 자극적인 문구까지 등장했다가 삭제되는 해프닝까지 벌어졌습니다. 한편 김 여사의 체코 도서관 방문 및 한지로 고서를 복원하는 과정 참관 역시 양면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문화를 알리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 시각도 있지만 국내의 정치적 갈등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해외 가서 한가롭게 문화 관광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부부가 쌍으로 국제망신을 당한 의전 문제가 있습니다. 공식 의장대 사열에서 늘 그렇듯이 윤 대통령은 앞을 보거나 밑을 보며 의장대 앞을 멍하니 걸어갔습니다. 그는 사열의 의미도 전혀 모르는지 의장대에 1초 눈길을 주고는 그저 앞만 보고 그냥 걸어만 갑니다. 반면에 옆에 체코 대통령은 의장대에서 눈을 떼지 않고 사열합니다. 사열 매너를 아는 것이죠. 원래 사열이란 고위 지휘관 등 군에서 계급이 높으신 분들이 군 부대를 방문하여 검사, 인스펙션하는 것입니다. 군에서 지휘관이 병사들을 도열시켜 놓고 무장 및 부대 상태를 점검하는 것인데 병사들이 걸어가든 지휘관이 걸어가든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눈을 마주치며 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국빈 환영 행사에서는 무장 상태를 확인하는 군 사열이 아니라 의례적인 의장대 사열을 합니다. 그냥 바른 자세로 걸어가면서 고개와 눈을 의장대 쪽으로 돌려 눈도장을 찍듯이 의장대 군인 얼굴을 차례로 쳐다보면서 걸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요식행위도 대통령은 모르는 건지 무시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열이 끝나면 잠깐 끝에서 멈추어 의장대장이나 상대국 정상에게 고개 인사를 하거나 고개를 끄덕이며 곧 한마디 하는 게 의장대 사열 매너입니다. 한편 이번에는 김 여사가 뒤따라 함께 사열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었지요. 저번에는 김건희 여사까지 윤 대통령 뒤를 따르며 사열에 동참해서 국제 망신거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김 여사도 나설 때 안 나설 때를 모르는 건지 그냥 무시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국빈 만찬 때 와인 잔을 마주칠 때에도 상대방의 눈을 마주치며 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은 주로 술잔만 쳐다보더군요. 이번에도 여지없이 상대방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다른 데를 보았습니다. 의전 문제는 귀국해서도 여전히 엉망입니다. 의전 군인을 쳐다보지도 않고 아예 무시해버립니다. 대통령은 비행기 트랩에서 땅을 밟자마자 행안부 장관에게 미소 지으며 달려가기 바빴습니다. 옆에 김 여사도 시선은 장관에게 향하고 목례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경례한 의전 군인은 뭐란 말인가요? 대통령 눈에는 그저 장식용 졸병 인형에 불과한가요? 군인은 나라를 목숨 걸고 지키는 애국의 상징이고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입니다. 그런데 군인을 못 본 척 그냥 지나칩니까? 결론적으로 이번 체코 방문은 원전 사업 수주라는 경제 외교의 목적을 가졌으나 실질적 성과 부족과 함께 국내외 여론의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이 해외 언론에 보도되면서 국가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공식 의전에서도 매너라곤 찾아볼 수 없는 무대뽀였고요. 이상 몇 가지만 보아도 이번 체코 방문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는커녕 오히려 국격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국가 지도자와 그 동반자의 품격이 얼마나 중요하고 해외 방문은 얼마나 신중하게 준비되고 수행되어야 하는지, 국가 그리고 국내 현안과 국제 외교 간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에 대한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비판과 교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번 사태를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